매주 화요일엔 여야의 청년 정치인들이 서로의 정치 무공을 겨룹니다. 용장호투. 오늘은 용용호투.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용해인입니다. 예, 오늘의 특별 게스트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저 호투 말고 저 대화로 좀 해주십시오. 용용 대화? 예, 용용 대화로 좀 부드럽게 가시죠. 뭔가 약 올리는 느낌인데 용용 호투는 그래도 코너 이름 같은데 용용 대화? 정치권에서 매번 싸우니까 오늘 라디오에서 좀 대화로 가겠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은 예, 평화로운 대화가 이 시그널 딱 들으면 텐션이 확 올라가지 않아요? 싸워야 될 것만 같은데 우통 벗고 막 싸워야 되고 막 대거리 해야 되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자, 어쨌든 오늘은 건설적인 대화가 될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용해인 의원이 주목한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요즘 왜 자꾸 억지로 막 먹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꾸 마실 수 있다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한덕수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안전 기준에 맞다면 오염수 마실 수 있다. 이게 뭐 그 WHO 기준에 맞고 뭐 등등등 그다음에 뭐 1000베크렐 이하고 뭐 등등등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런 기준에 맞으면 마실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현장에 계셨어요? 네, 그 TV 중계로 저도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네네. 학습 효과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주한규 원자력 연구원장이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마시면 안 된다, 음용 기준을 넘어선다, 그랬죠. 식수로 쓰면 안 된다. 라고 말한 게 한 달도 안 지났습니다. 지난달 5월 24일이었고요. 그런데 윤석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가 이제 국회에 와서 오염수 마시겠다? 일본 총리도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정부 최고위 책임자들의 입장이 이렇게 해야 일관성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염수 방출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대체 이 손발도 맞지 않고 이 일관성도 없는 정부의 입장을 도대체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지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라는 말이야말로 사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입니다. 그러니까 괴담을 자아내고 있는 건 이 방사능 그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 국민들이 아니라 오히려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정부가 괴담을 자아내고 있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국민 85%가 반대하고 오염수를 방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일본 정부 주장에는 국민 79%가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정부가 최소한 외교적 조치를 시도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본과 IAEA의 검증만 신뢰하고 그것만 기다리겠다. 라는 건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않겠다.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 총리 발언. 첫 번째로는 그 야당 의원께서 먼저 네. 뭐 마실 수 있냐 없냐를 자꾸 몰아세우다 보니까 저 그 질문 자체도 사실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총리 답변도 전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판단돼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정부 여당에 바라는 점은 그러니까 안심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과학적 데이터가 중요한데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국민 철저하게 검증해달라는 부탁이고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마치 나서서 이런 데이터가 안전하다, 마치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그러한 태도를 정부 여당이 취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총리로서 어제 그 국민 어떤 공감대 이런 거 좀 떨어져 있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그 용해인 의원하고도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지만 그 네. 저희 당에서 영국인인가요? 외국인 모셔다가 엘리슨. 그분 옥스퍼드 모셔서 명예교수 엘리슨 1리터도 1리터 마실 수 교수님. 있다. 오염수를 뭐 마실 수 있다 이런 발언을 여당에서 하는 것조차도 저는 그것도 선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당연히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이런 것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정말 철저하게 과학적 데이터는 신뢰하지만 만에 하나 혹시라도 이런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정말 국민들의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저는 일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도쿄전력은 답정너 같아요. 이미 시운전 했고 저는 항상 이거 볼 때마다 왜 물을 섞어서 보내지? 바다로 버리는데 왜 물을 섞지?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 왜 섞어요? 담수랑 바다로 내보내면서. 근데 어쨌든 IAEA 검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 고토 마사시 박사 일본 원전 설계 직접 참여 경납 설계 하셨다고 했는데 일본 그 어민들도 반대하고 이러는데
우리 정부 여당도 이미 방류를 그냥 문제 없다 이렇게 답정 넣어 결론을 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어떠세요?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 어떤 태도세요? 네. 궁금합니다. 1리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이런 우려들을 괴담 취급한다라는 것이고 1리터 마실 수 있다? 그렇게 마셔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마셔서 없애지 뭐하러 바다에 방류합니까? 그건 일관성이 없는 얘기고요. 핵심은 방류 외에 대안이 없냐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다른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습니다. 고토 박사도 대안으로 이제 몰타르 고체화나 장기 보관 이야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의 경제산업성 산하의 알프스 소위원회에서 2018년에 처분 방법을 5가지나 제안을 했대요. 그랬더라고요. 지층 주입, 지하 매설, 수소 방출, 수증기 방출, 해양 방출. 그러니까 이 해양 투기가 유일한 해법이 아닌 건 일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국제사회가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고 후쿠시마 주민들도 반대를 하는데 바다에 버리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비용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방사능 오염수 매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2조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태평양에 버리면 320억 정도의 비용만 든대요. 그러니까 일본 재정을 아끼려고 전 인류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지금 예측되고 있는 거고 저는 진짜로 일본이 돈이 없어서 이러는 거면 한국이 돈 줘서라도 해양수 방류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일본 대신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되는 피해는 얼마인가? 정부가 과연 이것을 제대로 추산이라도 하고 있는가? 정말 의문이고 제주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연간 4,400억 피해가 이제 제주 수산업이 입는다고 해요. 이거 말고는 정부가 제대로 내놓고 있는 연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아무런 문제 없고 우리는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만 반복하면 국민이 그걸 믿으면 되는 것인지 따져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님, 국민의힘 입장은 뭔가 이게 말하자면 부산 쪽에 기초의회에서 부산이 이제 바닷가니까. 예. 근데 저도 이제 이걸 쭉 봤는데 부산 진구, 북구, 사상구, 수영구는 결의안 채택을 해운대구까지 5군데는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안이 올라갔다가 부결됩니다. 근데 동래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강서구는 또 가결이 돼요. 예. 다 국민의힘이 다수 당인되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정치 상황에 봤을 때 민주당이 계속 악재가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표되는 정당 지지율을 보면 예. 민주당이 오히려 반등하고 있거나 다시 5월 달에 지지율을 지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가 결국에는 오염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관심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도 사실 과학적 데이터, 과학적 어떤 그런 검증 결과를 존중하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과학적 양심과 국민의 어떠한 양심 간의 괴리가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네.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정치적으로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역별로 다른 그런 어떤 방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쪼록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약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뭔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네. 저는 정말 과학은 정말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네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정서에 더 부합한다. 아마 국민의힘도 그러한 판단 아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지금 검증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뭐 국민의힘 좀 지켜보고요. IAEA 나오면 그냥 이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가지고 자 검증특위와 청문회 합의를 그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원내 부대표들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검증특위나 청문회 같은 경우는 IAEA 보고서 발표 이후에 하자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이거 그때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다 해라라는 거잖아요. IAEA 보고서만 기다리고 손 놓고 있지 말고 그렇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라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국회도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현재 시찰단이 가져온 자료는 굉장히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거의
가서 제대로 시료를 채취하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재검증을 하는 거는 좀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네. 국회 내 절차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정부 차원의 조치들을 더 국회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런던 협약 의정서, 뭐 유엔 해양법 협약 위반 등에 대해서 국제재판소 강제 중재 절차에 들어가는 것, 특히 이제 가처분 소송에 해당하는 잠정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국회가 대통령께 국민투표 하자고 반드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투표 제안하셨어요. 네,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국민투표로 정해야 된다는 건데요. 헌법 72조에 따르면 뭐 안보나 국방에 관한 사안들 아니면 이제 기타 중요한 국가 안위에 대한 사안들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실제로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전혀 듣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통령께서 이를 거부하신다면 국회에서 이 국민투표 건의안 통과시키는 것을 빠르게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 말이면 이제 어느 정도 시운전도 끝나고 본격적으로 해양에 투기하기 위한 절차들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빠르게 국민투표를 6월 국회에서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용해인 네,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국민투표에 대한 의도는 존중합니다. 근데 저는 결과론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뭔지는 알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어떤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가 어떤 그 국민투표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국제사회에 결정된 분야를 어떻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자칫 어떤 분란이나 이런 소재로, 정쟁의 소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투표 사안은 좀 반대하고요. 다만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네. 이런 검증이라든지 국민의 함의를 좀 컨센서스를 모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만 좀 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좀 정리해 주시죠. 국민들의 의견은 통합되어 있습니다. 정쟁의 소지는 전혀 없다. 오히려 정부가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현실성 없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AEA 검증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생각하자는 것보다 저는 훨씬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일본의 결정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사실 대한민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무슨 권리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일본이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규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의견을 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의견을 정할 때 국민투표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충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들과 주장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수기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사회적 갈등 조정하고 공론을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국민투표 결과가 있어야 국제재판소 조치에도 힘을 기울일 수 있고 후속 조치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용해인 의원이 언급하신 국민 79%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서 지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것으로서요. 자세한 내용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진짜로 이게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고 이렇게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안심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태평양 도서국연합, 호주, 뉴질랜드 다 포함되어 있고요. 피지 내무부 장관 그 일본 앞에다 두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독일도 그렇고요. 중국, 홍콩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국가들과 힘을 모으면 IAEA에 대해서도 훨씬 더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김용태 위원이 가지고 온 주제입니다.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됐습니다. 그 후폭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부결 자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고 봐야 되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동훈 장관의 국무위원으로서 당시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면서 했던 발언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는가라고 하는 거 이제 두 개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부결 자체에 대해서 정치적인 평가를 좀 해주시죠. 후자 먼저 말씀드리면, 후자 먼저. 저는 네. 한동훈 장관의 설명. 그러니까 민주당 이 관련해서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저는 겨묻은 개 나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장관의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전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동의를 받으러 오신 주무부처의 장관이잖아요. 국무위원이고.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공정성의 문제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되고요. 아무리 민주당 의원의 수준이 낮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파렴치한 의혹들을 받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적은 그리고 그러한 판단은 국민의 몫이지 네. 국무위원으로서 그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발언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도 그러셨다면 저는 장관께서 계속 정치를 하시는 것 같고 모르고도 그러셨다면은 글쎄 이걸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 민주당은 장관을 핑계로 대면서 계속 부결, 장관의 태도를 적절하지 못했다. 그런 네네. 것이 부결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민주당에서 항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짜 이 방송 용어가 힘이 되지 않는 용어를 지금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디까지 추해지려고 어디까지 정말 구차해지려고 이런 표현을 하는지 그럼 그것도 역시 국민들의 판단의 몫인데 의혹의 당사자들이 있는 정당에서 장관의 태도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이 정말 끝까지 내려 보여줄 것 제가 다 보여줬구나 미천을. 그러니까 연인 관계에서도 사실 이러면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정말 취해지려고 민주당이 장관 핑계를 대면서 본인들 그 부결안을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부결 그 자체에 대한 정책 평가,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의 국무위원으로서의 태도. 네, 일단 야권 의원님들을 만나봐도 전반적으로는 좀 부결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그래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도 이번 돈봉투 사건을 둘러싼 이 검찰의 마치 시위하는 것 같은 이 직전에 있었던 혹은 당일에 있었던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한동훈 장관의 어떤 정치 검찰적인 면모들이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무더기 반대표를 양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했었어야 되는 말은 여기도 20명쯤 있다 같은 이제 근거 없는 이제 피의 사실 유출 혹은 뇌피셜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 그리고 법에 따른 구속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다 미뤄두고 정치적인 선동, 감정적인 선동에만 앞장섰던 것은 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정치 검찰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한동훈 장관의 정치 검찰의 면모와 별개로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탓만 하면서 부결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 역시 저는 좀 부끄러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애초에 이 사안이 터졌을 때, 이 의혹이 터졌을 때 당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했다면 이번 체포동의안에 있어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제대로 소명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검찰의 탄압이나 수사의 부적절함 같은 것들을 최대한 소명했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해라도 됐을 것 같은데 오히려 좀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계산에 민주당이 말려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국무회의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로운 토론을 한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장관을 콕 집어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할 만한 적절한 질문이냐에 대해서 언론에서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김용태 최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국무회의의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거냐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안건이 올라오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들을 하셨더라면 부적절했겠지만 네. 언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자유로운 토론의 그런 대상에서 말씀하셨던 거니까 아무래도 장관한테 이러이러한 국회 당시 사정을 좀 장관이 그 당시에 출석했었으니까 그 전반적인 상황을 좀 물어보고자 했던 질문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네. 엊그제 한동훈 장관이 20명 얘기하고 나서 검찰에서 20명 이야기 오늘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그 수사지휘로 오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네. 점이 좀 우려되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용 일단 의원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제 수사 개입에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 장관에게 이제 의견을 물었다는 건데 그러고 나서 한동훈 장관이 이 상황을 보고를 했죠. 네, 보고를 대통령에게 한 거고 대통령께서 직접 이 수사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공공연하게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돈봉투 사건만 놓고 공명정대하게 사실관계와 어떤 범죄 혐의만을 따져가면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와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검찰총장인 줄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이 부당한 권력의 외압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줬던 울림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그 부당한 어떤 외압, 부당한 권력을 지시하는 살아있는 그 자체가 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네. 그 과거 정권에 혹은 지금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겨누고 있는 이런 칼날이 반드시 본인에게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제가 뭐 다른 질문 드릴 거고요. 그 제가 아까 좀 반론하시죠. 전에 총평하다가 그 똥 묻은 개가 겨울에 남았다 그거 맞아 했는데 하시죠. 그거는 예. 민주당을 향한 표현입니다. 좀 오해하실까봐 지지자분들 예, 오해하지 예. 마시라고 바로 닫겠습니다.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가 똥이 묻었고 누가 겨가 묻었는지는 아주 국민들 사이에서 아주 골치 아픈 사안인 것 같습니다. 논쟁적인 근데 저는 사안 중에 하나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저는 민주당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느냐 못 치르느냐 친명과 비명과는 지금 싸움 붙은 거고 네네. 어떻게 보면 체포동의안에 대한 법률적인 의미의 해석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친명들이 민주당 내부를 장악했고 비명의 입장에서는 이걸 가결시켜가지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고 싶어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속셈도 있었을 텐데 네. 어쨌든 어제 결과는 친명이 민주당을 장악했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봤습니다. 자, 이런 진단까지 지금까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